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미국 민주당 것들이 모든 사람을 다 집에 묶어놓고 사회를 마비시키고 오로지 자기들 그 BLM 폭도만 날뛰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원하듯이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드디어 이제 코로나 파시즘으로 탄생했습니다. 문재인 586 일당의 발언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그 도를 넘은 발언이 심합니다. 또 휴전선 북쪽에서도 똑같은 양상으로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김정은이의 그 이름을 빌려서 그걸 방역사령부라는 뭐 그런 비슷한 걸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그 극악무도한 국가 컨트롤 시스템을 다시 한번 코로나라는 껍질을 다시 씌워서 방역사령부라고 재포장해서 강화시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세계 전체가 다 이런 꼴로 돌아가네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밤이 깊어지니까 그만큼 더 어둠이 깊어지니까 새벽에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잠시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어렵지만은 많이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탈출 그럭저럭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나오게 될 신간 스텔스워 안내 말씀드립니다. 중국과 딥스테이트의 미국 정복 음모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로버트 스팔딩이고요. 지금 주문해 주시면 제가 서명해서 한 분 한 분께 정성스럽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들의 그 멘탈을 드러내는 이제 그 망언들이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송영길이 이제 역대급 망언을 했습니다. 그 송영길은 유엔군은 무족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유엔군은 남북 관계를 간섭 말아야 한다. 지금 유엔군 사령부가 북한으로 물자 보내고 물자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막고 있거든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유엔군은 주한미군의 껍질일 뿐이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결국 남북 관계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족보도 없잖아 너희. 이 소리인데. 송영길은 뭔가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무족보인 건 유엔입니다. 유엔이 무족보입니다. 유엔이 한때 그래도 괜찮게 돌아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완전히 국제 좌파 외교관의 놀이터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엔 사람들 만나면은 좀 저것들 뭐야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북한 인권 보고관 북한 인권 쪽이요. 거기도 유엔의 일반 인권위원회 쪽이 아닙니다. 워낙에 국제 PC 좌파 외교관 놀이터로 타락해서 유엔 인권위 지금 국가인권위 만든 그 유엔 인권위 쪽에 이걸 둔 게 아니라 유엔 그 경제위원회 밑에다 뒀습니다. 미국이. 왜 그러면 거기는 이제 돈이 있는 이 서방 이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비교적 제대로 다뤄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유엔이 얼마나 형편없는 국제 PC 좌파 외교관 놀이터로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움직이는 게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참여연대 같은 그러한 성향의 단체입니다. 참여연대가 아마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유엔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 어떤 데인지 알 수 있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엔과 연결되어 있는 자격을 가진 단체가 참여연대다. 라는 것만 해도 유엔이 어떤 성격의 말하자면 집단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유엔이 무족보로 타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는 다행히 유엔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유엔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즉 지금 송영길은 만약에 유엔을 절대화시킨다면 무족보인 거 맞습니다. 유엔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자체가 이런 거의 복마전인데 컨트롤로부터 벗어나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오히려 유엔이 복마전이 되어 있는데 유엔 컨트롤로부터 벗어나 있어야죠. 이걸 제가 세뇌탈출에서 한 2번 언급한 것 같은데 90년대 초인가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를 유엔 사무총장한테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유엔 사무총장의 답이 뭐냐.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의 컨트롤로부터 벗어나 있다. 안전보장이사회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고 유엔 총회가 컨트롤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미국한테 물어봐라. 그랬어요. 즉 다시 말해서 송영길의 저 말은 표면적으로는 다 맞는 말이에요. 유엔 입장에서 보면 무족보이고요. 유엔은 주한미군의 또 다른 깃발입니다. 유엔군은. 그러나 6.25 남침 격퇴라는 관점에서 보자 이거예요. 그럼 이거는 우리한테 실존적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족보 이전에. 한미동맹, 이 우리한테 실존적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아니, 한미동맹과 6.25 남침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좀 캄보디아 폴포트나 베트남 꼴 나 있죠. 중국의 변방으로서 어디 저 몽골 같은 정도 수준의 생활하고 있겠죠. 사람은 그동안 역사 속에서 수백만 수천만 죽었을 거고, 대한민국이란 관점에서 보면 유엔군 사령부야말로 살벌한 구속력이 있는 실체입니다. 그 송영길한테 묻습니다. 당신 캄보디아 사람이야? 베트남 사람이야? 베트남 송이라고 옛날에 한번 별명 붙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유엔군 사령부의 실체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 그까지 유엔에서 족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한테 족보가 있는데 어디에 있냐? 정전협정에 있습니다. 정전협정 마지막 서명 페이지입니다. 정전협정 서명 당사자 어떻게 되어 있냐? 김일성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마샬, 그 다음에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Supreme Commander, Korea People's Army. 그러니까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원수란 소리예요. 팽덕회. 이게 중공군이 직접 관계를 못했기 때문에 조선의용군이라는 이름으로 했죠. 그래서 팽덕회, Commander, Chinese People's Volunteers. 조선의용군의 이제 그 사령관, 팽덕회. 그 다음에 마크 클라크 보면요. 거기에 미 육군 장군이란 타이틀은 이거는 마크 클라크를 규정하기 위한 직함에 지나지 않고 이 시그네처, 이 사인을 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은 뭐냐면 Commander in Chief United Nations Commander예요. 유엔군 사령관이에요.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이걸 사인을 했고 지금 정전협정이 이 서명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고요. 그럼 그 아래 보자 이거예요. 북쪽에서 남일이라는 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남일은 뭘로 서명을 했냐? 조선인민군 장군이라는 자기 내부 직함이 있지만 실제 이걸 서명한 그 자격은 뭐였냐? 거기 보면 Senior Delegate, 그 다음에 뭐 Delegations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그러니까 남일은 무슨 자격으로 서명했냐? 조선인민군 조선의용군 연합 대표단 수석 대표예요. 그 옆에 미국 윌리엄 해리슨이 또 서명했습니다. 윌리엄 해리슨은 미 육군 장군이라는 서브타이틀이 붙어 있지만 실제 이 서명을 하게 된 자격은 뭐냐면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 수석 대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Senior Delegate United Nations Command Delegation입니다. 그러면 자 유엔군이 무족보라고 한다면 정전협정이 무족보가 돼요. 지금 송영길 당신 정신머리 있나? 유엔 안에서 유엔 조직체계 안에서 유엔군이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유엔 자체가 이미 PC 좌파 국제 외교관 놀이터로 타락한 지 오래됩니다.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우리의 실존적 안보에 관해서 우리의 실존적 한미동맹에 관해서 유엔군이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있죠. 있죠. 지금 송영길식 논리는 그 잘라 빠진 와인이나 까먹고 스테이크나 지들끼리 앉아서 썰면서 온갖 잘난 채 다 하고 있는 거기다 태반은 어디 뭐 나이지리아 뭐 이상한 잠비아 뭐 이런 데서 온 국가 같지도 않은 국가들에서 온 그런 자들의 놀이터가 된 유엔 그 놀이터에선 유엔군은 족보 없습니다. 그 족보 없어진 거 잘 된 겁니다. 그럼 유엔군은 어디에서 족보가 있냐? 우리한테 우리 역사에 우리의 핏값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존재에 의해서 족보가 주어지는 거고 한미 동맹에 의해서 족보가 주어지는 거고 정전협정에 의해서 족보가 지어지는 거예요. 당신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어? 평양에서 살고 있는 거야? 베이징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게 흉악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유엔군 사령부라는 게 얼마나 훌륭한 마법의 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점은 뭐냐?
국제 PC 좌파 외교관 놀이터로 전락해버린 유엔의 간섭이 없습니다. 심지어 안보리에서도 간섭 못합니다. 유엔군의 움직임은. 유엔군 사령부, UNC의 움직임은. 안보리가 UNC에 대해서 돈 지급한 적 없는데. 저 깃발은 오로지 한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것입니다. 그런데 유엔 깃발을 씁니다. 왜냐? 그때 우리가 남침을 막아냈을 때 유엔 깃발로 막아낸 데 대한 상입니다. 우리의 영토입니다. 유엔 깃발이. 유엔군 깃발, UNC가. 전 세계에서 유엔군 사령부가 존재하는 데는 대한민국밖에,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들 유엔 평화유지군 어쩌고 저쩌고 UNC란 깃발 안 씁니다. UNC는 딱 한 번 존재했고 존재해왔고 딱 한 군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반도입니다. 그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 우리 선배 세대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따라서 UNC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한쪽 얼굴은 언제든지 국제사회 유엔의 이름으로 북한을 접수 혹은 침공할 수 있는 명분을 줍니다. 우리한테. 미국한테. 다른 얼굴은 미국 주도의 절대적이에요. 미국 주도권이. 여기 와서 누구도 못 까불어요. 까불면 야 팽덕회 무덤에서 파내 갖고 데리고 와. 거기부터 말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같은 것도 누구의 작품이냐. 아까 보셨잖아요. 정전협정 보면 이쪽 사이드에는 전부 유엔군 사령부밖에 없는 거예요. 저쪽 사이드에 3명이 사인했고 이쪽 사이드에서 2명이 사인했는데 마크 클라크는 유엔군 사령부 사령관으로 사인했고 윌리엄 해리스는 유엔군 사령부 대표단 수석 대표로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사인이 없어요. 저쪽은 뭐 김일성이도 사인하고 뭐 남일이도 사인하고 팽덕회도 사인했어요. 저쪽이 개족보예요. 이쪽은 딱 하나야. 유엔군 사령부란 이름으로 미국만 사인한 거야. 미군들만. 이게 무슨 작품이냐. 이게 우나미승만의 빛나는 한 수였던 거예요. 우나미승만은 딱 이거예요. 아시잖아요. 이거 처음에 정전협정 운함 반대했잖아요. 정전에 반대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운함은. 한미동맹 안 맺어주면 이 전쟁 끝내는 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정전협정과 맞바꿔서 한미동맹을 맺었습니다. 당시에 미국이 이렇게 1대1 동맹,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1대1 상호 방위동맹 맺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하나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1949년에 미국에 핵무기 기술을 주면서 맺었어요. 다른 게 일본입니다. 일본은 무장을 해제시켜 놨으니까 방위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그래서 맺었어요. 자기들이 패배시켜서 너희들은 앞으로 제대로 무장하지 마. 이랬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죠. 또 하나가 어디냐면 거기가 방위동맹이 있어요. 저기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였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게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인가 뭐 그쪽에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이건 명분이에요. 명색만 그래요. 그 조항의 그 살벌함이나 미국 쪽의 책임에 해당하는 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 한미동맹이 맺어졌을 때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이 군사방위동맹 맺은 게 말하자면 그때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없었고요. 나중에 나온 거고요. 맺어져 있는 게 필리핀도 나중에 나왔을 거예요. 맺어져 있는 게 기껏해야 영국하고 일본밖에 없을 때예요. 일본은 자기들이 처부 소속 군사력을 해체시켰으니까 당연히 해줘야 되고 영국은 자기들의 원래 아버지 국가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족보로 따지면. 거기다 핵기술 제공하면서 했으니까 맺은 거고. 그러니까 거의 세계 최초라고요. 저거를 우남이 끌어낸 거예요. 뺀질뺀질한 아이크 대통령을 구워 삶아가지고 아주 협박을 해서. 그래서 아이크가 워싱턴에서 우남 이승만과 회의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저희 개땡땡 그러고 옆방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SOB라 그러면서. SOB, Son of Bitch. 대한민국 대통령쯤 되면 미국 대통령 입에서 약 올라가지고 SOB 소리 나오게 할 정도로 그 정도 팔을 비틀 수 있어야죠. 좋은 의미에서 SOB.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남 이승만의 그때 그럼 이 메시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한미동맹 맺어놓고 정전협정 하도록 내버려 뒀단 말이에요. 그때 우남 이승만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야, 우리만 왜 공산 세력을 감당해야 돼? 한국 방위는 미국 너희 비즈니스이기도 해. 우린 내부 단돌이 잘할게. 너희 잘 지켜라. 때 되면 유엔 깃발 들고 북한 들어가는 거야.
그때는 우리도 함께 한다고. 이겁니다,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바로 이 희한한 서명에 담겨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서명이 없어요, 아예. 대한민국 서명이 없다고요. 저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저걸 우리가 지금 저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요. 북핵 위기도 딱 저렇게 봤었어요. 지금 제가 주장해왔던 게 맞았다는 거가 이제 나왔는데 2000년대 들어서 북핵 위기가 막 강화됐잖아요. 또 2010년대도 그렇고. 그때 이제 제가 뉴델리 주필을 할 때 뭐라 그랬냐. 이거는 본질적으로 미국 비즈니스다 이거예요. 미국을 끌고 들어가서 북핵을 미국이 처리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미국 엉덩이를 뒤에서 밀어야 된다. 제가 뉴델리 주필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체 핵무장 같은 소리는 하덜덜덜 말아라. 하덜덜덜 말아라. 지금도 우리는 자체 핵무장해야 됩니다. 뭐 이런 소리 하기도 하고요. 제 댓글에도 보면 그래도 우리가 미국 협박하는 의미에서 자체 핵무장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협박이 말이 될 때 협박을 하는 거지. 핵이라는 게 그럼 지금 내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뭐 이런 자들의 손에 핵을 쥐어줄 거예요? 여기를 전부 종북, 종중, PC 좌파가 장악하고 있는 세상이 됐는데 여기 핵이 없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 자체 핵무장 이거 완전히 철딱서 없는 그 우파팔이거든요. 이거 원유철. 이거랑 비슷한 소리 하다가 저기 뭐야 그 빠찌다른 신원식이 다 이런 주장한 자들이죠 이게. 난 자체 핵무장하는 자들이랑은 차 한 잔 같이 먹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핵 공유협정을 추진해야 돼요. 핵 공유협정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미국 핵을 다루겠다는 게 아니에요. 미국의 MD 배치 강화하고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 한국에 갖다 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니들이 운영해라 이거야. 니들이 운영하는데 중거리 핵미사일은 한 2, 3천 킬로 가잖아요. 중거리 핵탄도미사일 중국의 동풍에 맞설 수 있는 거 그거 한반도에 쫙 깔아라 이거야. 어차피 쟤들 사고 치면 우린 몰살이니까 오케이 몰살할 바에야 쟤들 저기 뭐야 그 아작을 내놓고 몰살하겠다. 그 각오로 한반도에 쫙 깔아야 된다 이거야. 그 얘기 해라 이거 그 얘기 그게 맞는 얘기지. 한반도에 미군 핵을 유치를 하고 미군 핵으로 우리가 중무장해야 됩니다. 저 정신 나간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발을 하면 우리가 미군 핵을 갖고 있든 안 갖고 있든 우리는 작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중국과 한국 사이에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 상호 확증 파괴 사건 치면 너희도 우리도 다 죽는 거야 라는 게임을 연출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용감한 얘기를 해야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미국 핵을 이용한 상호 확증 파괴 체제를 갖다 놔야 돼요 여기에. 상호 확증 파괴라는 건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그러니까 MAD인데 한 놈이 도발하면 딴 그 상대방에 의한 보복 때문에 도발한 놈도 초토화돼서 다 멸종하는 거고 처음 공격당한 놈도 초토화돼서 다 멸종당하는 거. 그게 원래 핵게임이에요, 핵게임.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저 김일성 영생교회들 돌았다는 거지. 그 핵게임은 이렇게 살벌한 거기 때문에 강대국 사이의 게임의 균형이라고요. 그럼 강대국 사이의 게임의 균형 속에서 우리가 최전방을 딱 담당해 줌으로써 중국과 바로 접해 있는 우리가 중국에 버텨서 살 수 있게 되는 오히려 죽음의 길 가운데에서 생존과 번영의 길이 있는 그걸 찾아내야죠. 그런 용감한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뭐 되도 않은 설익은 저기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체 핵무장 해야 됩니다. 자체 핵무장 해야 됩니다. 핵거리기나 이고 아니 사람이 줏대가 있고 저기 그 배짱이 있고 척추가 있으면 딱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나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 미국 중거리 핵미사일과 미국 MD의 최전선 역할을 한국과 한반도가 담당하도록 해야 된다. 그 길만이 어디로 갈지 모르고 지금 아주 위험하게 튈 수 있는 저 중국 공산당 중국 인민해방군 체제의 공격성을 막아낼 수 있는 길이다.
미국 핵과 미국 중거리 핵과 미국 MD를 이용해서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체제와 한국 사이에,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공산당 체제와 한반도 사이에 MAD 상호 확증 파괴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원유철 씨 알겠어? 해보아 나와서 자체 핵무장 핵핵거리지 말고. 신원식 씨 알겠어요? 나와서 해보라니까. 핵핵거리지 말고. 그래서 이 미통당 짝퉁 우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야 너희 말이야 강정 성주 싸득이지 지키려고 밤 좀 새워봤냐? 단 하룻밤이라도 새워봤냐? 이것들이 배는 불러 터져갖고 기름기 낀 얼굴 가지고서 핵 거리고 살고 있어요. 핵이 뭔지도 모르고. 신원식 씨 잘 듣고 있어요? 자, 그 짝퉁 우파의 특징이 이겁니다. 미국을 알지도 못하고 미국을 쓰지도 못합니다. 우남이승만 미국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요. 미국 정확하게 사용한 사람이에요. 이 자들의 특징은 첫째, 미국 자유보수 혁명과 트럼프를 모르죠. 뿐만 아니라 적의를 갖고 있죠. 왜냐? 지금 미국이 강화돼 가지고 미중 전쟁을 끝까지 몰아붙여 버리면은 중국이 자빠지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의 그 스테이터스코 기존 상태, 현 상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조중동 지난 3년 동안 트럼프 등장 이후 혹은 등장 전부터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미국 자유보수 혁명과 트럼프에 대해서 긍정적인 걸 제대로 쓴 것 봤습니까? 없습니다. 쟤들이요 미국 피스좌파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미국 친중 글로벌리스트랑 똑같은 애들이에요. 단지 쟤들과 문재인 사이가 이해관계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잘 싸워봐. 잘 싸워봐. 저 동지 아닙니다. 극도로 경계하고 극도로 제어해야 될 대상이에요. 미통당도 마찬가지죠. 자, 두 번째. 미중 전쟁의 본질을 몰라요. 이게 뭐 기껏해야 미중 무슨 뭐 패권 전쟁, 신흥 패권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패권 전쟁. 그래서 투퀴디데스의 함정 뭐 이따오 개소리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미중 전쟁은요 문명의 핵심 가치를 둘러싼 전쟁이에요. Way of life, 삶의 방식을 둘러싼 전쟁이에요. 개인, 자유, 진실, 시장 이런 거를 둘러싼 전쟁이에요. 이게 두 번째 국제 질서에 있어서 미중 전쟁은 가치지향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전쟁이에요. 이때 가치지향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주권 국가들, 그런 건강한 주권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 질서를 만들겠다. 대한민국은 문명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는 주권 국가 아니죠. 문재인 586이 베이징과 평양을 지향하는 그러한 그 병든 주권 국가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치 지향 주권 국가. 제가 이제 그 이름 만드는 게 VOS 아닙니까?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그런 하나하나의 국가가 자기 국가를 사랑하고 자기 국가를 개인, 자유, 진실, 시장과 같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향해서 뻗어나가도록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제대로 된 보수 애국 시민에 의해서 주도되는 그런 주권 국가가 되고 그런 주권 국가들이 네트워크를 이루는 그런 상태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게. 갈 수 있습니다. 왜냐? 미국이 저렇게 가겠다고 마음먹고 있고 미국이 족탈불급에 강대국의 힘을 갖기 시작했으니까. 금융, 지식, 제조업, 에너지, 문화산업 모든 데서 그 힘이 족탈불급인 상태가 됐거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이 모르는 건 뭐냐. 북한의 붕괴 및 미국 주도 국제사회에 의한 접수가 코앞에 닥쳐 있다는 것을 외면해요. 이게 짝퉁 우파의 증상입니다. 미국의 자유보수 혁명과 트럼프를 몰라요. 미중 전쟁의 본질을 몰라요. 북한 붕괴를 몰라요. 외면하거나 싫어해요. 전부 다 이 세 가지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미통당 뭐 다 그래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새로운 버전의 한미동맹을 이제 딱 비저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한국인은요, 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 반도라는 이 공간 안에서 이 한 2만 한 5천 년 다져져 온 그러한 민족이에요. 이게 이렇게 수만 년, 2만 5천 년이면은 이제 빙하가 끝나기도 전이거든요. 빙하 중반부부터 다져져 왔는데 한 공간에서 이게 다져져 왔다는 건 바깥에서 유입되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또 발효되고 바깥에서 유입되면 발효되고 서유럽에서는 이렇게 어떤 사이즈가 큰 집단이 이렇게 그 바깥에서 유입되면 또 발효되고 쟁여야 발효될 거 아니에요. 쟁여야 못 튀어나가고. 그런 데가 영국입니다. 영국에 보면 처음에 이제 고을족이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게 한 8,000년 되고요. 한 8,000년 전에는 영국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이제 아직 그 녹고 있는 과정이었어요. 그 위로 빙하가 한 2,000~3,000m 쌓여 있던 지역이니까 한 1,000년 전까지. 그럼 신천지가 된 거죠. 이제 8,000년 전쯤에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고을족이 되고 그 다음엔 이제 또 들어가서 이제 누가 앵글로 삭슨이 들어가서 쌓였고 고을이 이제 켈트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저기 뭐야 노르만 프렌치 바이킹들이 들어가서 쌓였고 그래서 이 세 층이가 쌓여져 있잖아요. 영국은 영국 그렇게 그래도 그게 8,000년밖에 안 돼요. 여기는 한 2만 5천 년 되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굉장히 드뭅니다. 이런 식으로 쌓인 데가 어떤 한 민족적 특성을 갖고 정확하게 쌓인 데가 이제 100만 이하 규모가면 꽤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100만 이하 규모에서 제일 그래도 큰 데는 바스크입니다. 바스크가 그렇습니다. 그 바스크 일대 언저리에서. 그러나 이게 규모가 뭐 한 3~4천만, 1,000만 이상만 돼도요. 전 세계에서 영국 빼고는 만 년 이상으로 보면 3~4천만 돼도 이게 1,000만 이상만 돼도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우리하고 일본이에요. 근데 일본보다는 우리가 바깥에서부터 유입돼서 쌓이는 게 훨씬 다층적으로 쌓였죠. 계속 동남아에서도 올라왔을 거고 산동반도에서도 왔을 거고 만주에서도 들어왔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게 차곡차곡 쌓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 층이.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최소한 2만 5천 년 전쯤에 아주 특이한 종족이 들어갔는데 조몽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런 특이한 도자기를 만듭니다.